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 주제는요. 생존 인증샷입니다. 독극물 테러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러시아의 알렉세이 나발리가 의식을 되찾고 스스로 호흡을 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현재 나발리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좀 상태가 괜찮아지면 러시아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러시아와 어떤 유럽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심사가 됐습니다. 네, 알렉세이 나발리가 생존 인증샷을 날렸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변호사 출신인데 2009년부터 블로그를 통해서 푸틴 정권의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상당히 유명세를 얻은 인물입니다. 이때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13년에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정치적 인물이 됐는데요. 이때 당선은 못 됐지만 27%의 득표를 얻어서 지금 이 야권 출신 야권을 하는 인사치고는 상당히 높은 득표를 얻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이후에 뭐 2018년에 이 푸틴 취임 항의 시위 그리고 뭐 이 전에도 대선 거부 운동 이런 걸 주도했고요. 2019년에 이 총선을 공정하게 치러달라 이런 시위를 또 진행을 했고 올해는 헌법 개정 투표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을 주도했는데요. 러시아는 지금 야권이 매우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정도까지 이 정권 반대 운동을 하는 인물이 드물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 체포도 되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이 체포도 되고 구금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정권 차원의 압박이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반대 운동을 지속을 해온 건데요. 올해 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여당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나발리의 활동 덕에 이 지방선거가 실시된 일부 지역에서 여당 후보들이 낙선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지난달 20일에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국내선 여행기에 탑승을 하려다가 공항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독일의 인권단체가 이 나발리를 베를린으로 이송하도록 했고 독일 정부가 이후에 나발리 몸에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이 검출됐다. 이 결과를 내놓고 러시아 정부에 해명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러시아 정부 소행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뭐 결정적인 증거는 뭐 없다고 봐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러시아 정부는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노비촉이라는 물질은 구소련에서 화학무기의 일종으로 개발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구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보유하고 있던 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했다는 점에서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전에도 이런 식의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 정부의 소행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과거 사례 어떤 것들이요? 지난 2006년에는 독재에 반대하는 반정부 활동을 벌이던 전직 KGB 요원이 영국에서 홍차를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국 정부가 2014년부터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벌여서 2016년에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때 내용이 이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푸틴 대통령 승인하에 폴로늄이라는 방사성 물질을 동원해서 독사를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폴로늄은 핵무기를 다량으로 보유한 국가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아니면 이런 독살 방식을 취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당시의 결론이었는데요. 예. 이 독살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비판적인 인물이 이렇게 살해당하는 것은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2006년 10월에 기자 출신의 인권운동가로 푸틴 정권의 비판적인 활동을 벌여온 안나 폴리스콥스카야가 괴한의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일도 있었고요. 2015년에는 야당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보리스 nem초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관련 폭로를 준비하다가 모스크바 크렘린 근교에서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도 러시아 정부의 소행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서방은 강하게 비판하죠. 그렇죠. 러시아를 그야말로 이제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독일 정부는 이 독극물 검출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프랑스와 스웨덴 연구소에도 추가 검사를 의뢰했는데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이다라면서 해명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처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나발리 사건이 없었더라도 서방 국가들은 새로운 제재를 위한 뭔가의 핑곗거리를 아마 내놓았을 것이다라면서 이 유럽연합 국가들이 자신들을 이제 좀 탄압하기 위해서 나발리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한다면 뭘 할 수 있나요? 이 당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천연가스 송유관 사업인 이 노드스트림 2를 독일 정부가 중단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예. 이 독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유럽 각국에 공급하는 이 중간 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또 자국에서 이 천연가스 수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건이 그 외에 어떤 국제적 부담들을 가중시키게 됐기 때문에 또 다른
하는 이제 좀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독일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놓은 상황인데다가 이 노드스트림 2 사업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이 유럽의 에너지 종속성이 강화된다. 이런 점에서 계속 불만을 제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비용이냐 아니면 국제정치적인 균형이냐 이 딜레마에 놓여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이번 사건이 이 중에 어디에 이제 힘을 실게 하는 거냐 여기에 지금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제재들이 가해지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러시아와 독일이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가까워지는 걸 경계하는 국가들 중에는 이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동유럽 국가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유럽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첨예할수록 이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간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갈등이 증폭이 돼야 자신들이 유럽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예. 반대로 얘기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친러시아 정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로 이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대표적 사례가 최근 반정부 시기가 격화되어 있는 벨라루스입니다. 현지 시각 14일 푸틴은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시엔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에 이르는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이 루카시엔코 대통령은 자신이 반정부 시위에 의해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 이 벨라루스의 친서방 정권이 성립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푸틴 정권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면서 이 돈을 빌리는 입장인데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독재자들끼리 동맹을 맺는 그런 모양새군요. 그렇죠. 이 독재자들이 이 상황을 두고 서로 자기 기반을 강화하는 데 쓰는 게 가장 이제 부정적인 결론일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내 여론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푸틴에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러시아 지방선거는 이 나발리 사건의 영향 아래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날 치러졌는데 여당 후보가 대부분 승리한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코로나19 대응 문제라든지 경제난 이런 것들이 정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야권은 정부 여당이 각종 투표 부정이라든지 행정력 동원으로 무리하게 만든 결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소련 시절의 국제적 영향력을 그리워하는 이런 정서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푸틴 정권의 선전에 호응을 해서 좀 민족주의 정서의 강화 이런 것들로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당분간은 암울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암울하네요.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